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새로운 대단원의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 새롭게 살펴볼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경제라고 하는 걸 나몰라라 하면 안 돼요. 혹시 뉴스 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어른들이 막 경제가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경제가 힘들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진대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도 경제 우리가 미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단원도요, 세 가지 소단원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어떠한지. 말이 좀 어렵죠? 이제 경제 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체들이 어떠한 경제 활동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시대별로 어떻게 경제 성장했는지 뭐 1960년대 어떻게 경제 성장했고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한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역과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 세계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세계 속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이제 경제 활동의 주체에는 누가 있는지 이런 것 좀 살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요.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활동들을 가리켜요. 만들고 쓰고 쓰고 만들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생산의 주체도 필요하고요. 소비의 주체도 필요하죠. 주로 여러분이 생활에 필요한 걸 돈 주고 사서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경제활동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요. 가정 안에서 이런 가정의 살림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계의 일원으로 여러분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건 여러분 돈을 쓰는 일을 주로 하죠. 그럼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지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버는 일은 누가 주로 하냐? 뭐 엄마나 아빠와 같은 어른이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가정은요. 이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생산활동에 참여했고요. 그 대가로 돈을 벌어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의 소비 활동을 합니다. 가계 구성원들은 주로 이렇게 번 돈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일단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의 구성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기업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 우리 부모님 가게 하시는데요. 그럼 가게도 기업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주로 소비 활동을 하는 가게와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이 두 개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가게부터 볼게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 활동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업 같은 경우는요. 공장이요, 회사요, 가게요 이런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걸 만들고 판매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윤은요. 쉽게 말하면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이익을 얻는 건 조금 독특하게 이윤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가려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림으로 다시금 설명할게요. 기업이랑 가게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면요. 일단 돈이 지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면요. 기업에서 일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활동을 하는 거죠. 자, 생산활동에 참여했고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여러 가지 소비활동을 하는 게 가계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해 주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 물건을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해 앞에서 이윤을 얻는다. 요 단어 좀 익혀두세요 라고 했죠. 자, 우리 기업과 가계의 관계를 한 번 더 좀 그림을 바탕으로 되짚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파네요. 물건을 내다 팔면 그 대가로 돈을 벌겠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걸 이윤을 얻어요. 좀 어렵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한 시장에 공급, 그 대가로 이윤을 얻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또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자,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가게는 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시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해요. 돈 주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이쪽 그림에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 버는 모습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기업에서 제공한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에 나가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 참여했고요. 그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죠. 기업과 가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경제활동 속에서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가게이든 기업이든 경제활동을 할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1,000원을 가지고 지금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사 마시려고 해요. 탄산음료를 마실까? 아니야, 과일음료를 마실까? 아니야, 건강에 좋은 우유를 마실까? 이 세 가지 음료수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근데 돈이 1,000원밖에 없다 보니까 마시고 났을 때 제일 잘 선택한 음료수였어.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1,000원 기껏 써서 음료수 사 마셨는데 맛없어. 이 음료수 말고 딴 거 마실 걸. 이런 식의 좀 아쉬움이 든다면 그거는 제대로 선택을 한 게 아니겠죠. 이왕이면 가게에서 열심히 번 돈을 쓸 때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만족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요, 가게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거예요. 근데 거꾸로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그런 활동을 하죠. 이왕이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고 많이 팔므로써 이윤을 많이 얻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기껏 기술 개발해서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안 팔려. 개발 비용은 1,000억 들어갔는데 판매가 안 돼서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거죠. 똑같아요. 기업 또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가게, 기업이 차례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게부터 보는 거예요. 가게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 어떤 물건을 살지 우선순위를 정해봐요. 좋은 물건을 사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선택의 기준을 세워요. 이게 이제 아래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텔레비전을 고를 때 다양한 기능을 우선순위로 보고 고를 거야. 기능이 많은 그런 이제 텔레비전을 고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이왕이면은 기능이 뭐고 더 싼, 가격이 싼 텔레비전을 이제 고르는 걸 우선순위로 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는 그런 텔레비전을 고르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아니야. 우리 집에는 좀 시력이 나쁜 할아버지께서 계시니까 화면이 큰 텔레비전이 우선순위로 골라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물건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할지 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에너지 절감형 텔레비전을 선택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좀 우선순위를 정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여러 물건들을 비교, 평가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를 때 비로소 이 같은 가격치고 기능이 다양한 이런 텔레비전을 샀다니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럴 때 비로소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게는요, 당연히 합리적 소비를 할 때 아니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사는 것 자체는 잘못된 선택이겠죠. 따라서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이왕이면 큰 만족을 얻도록 소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물건을 살 때 값은 싸게, 질은 좋게 소비하는 게 합리적 소비, 제대로 된 소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게의 합리적 선택 방법 다시금 정리를 해볼게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요, 어떠한 제품의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서요, 앞에서 이미 확인했던 거예요.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상표, 품질,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요, 혹시라도 가격이 비싼 거를 사더라도요, 우수한 물건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만족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싼 물건을 산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싼 걸 샀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괜히 샀어 라는 후회가 된다면 그런 건 합리적 선택, 합리적 소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같은 품질일 때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게 좋은 거지, 품질이 엄청 나쁜데 싸게 샀다라고 해서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소비 중에 가치 소비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건 뭔지도 알아볼게요. 자, 가게의 합리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족감을 높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값이 싼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값이 좀 비싸도 만족감이 높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요, 이 만족감을 높이는 소비 중에서 가치 소비라는 게 있어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치 소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 대표적인 예가 공정무역의 물건들을 구매하는 겁니다.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게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요,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가리키거든요. 여기에 공정무역 초콜릿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도 사 먹어봤죠. 근데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초콜릿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쌌어요. 그런데 공정무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판매되는 초콜릿이기 때문에 이 초콜릿 생산 과정에 참여한 생산자 노동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됐다라고 하는 가치가 선생님에게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도 나는 이 가치에 만족감을 높게 느끼기 때문에, 크게 느끼기 때문에 기꺼이 공정무역 초콜릿을 사는 그런 소비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요. 뭐 환경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해요. 그냥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것에 비해서 친환경 제품은 좀 더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을 지킨다라는 그 가치와 연관지어서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식의 가치 소비를 통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가게에서 소비를 할 때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값싼 걸 사는 모습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금 좀 가치 소비와 연관지어서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업 갑시다. 기업. 기업은 이제 무언가를 만들고 판매하는 생산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경제 주체죠. 이런 기업도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서 팔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합리적 선택의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이요,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기준을 생각하고 그런 기준을 고려하면서 이윤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위 앞에 가게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건 만족감을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이에 비해서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라는 건 이윤을 최대화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자, 우리 기업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을 자, 학용품 회사의 모습을 예로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용품 회사에서 새로운 필통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냐? 해마다 필통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에 필통을 새로 만들어 판매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필통 생산량까지 줄여야 할지 이런 걸 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류별로 필통의 판매 순위를 또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000필통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필통의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인기가 많은 1000필통의 생산량은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따져가면서 고려,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필통 제조회사의 수 같은 것도 또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제조회사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필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 회사의 필통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통만으로는 경쟁에서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 좀 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개발이 됐어요. 그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정해져야 되겠죠.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이윤을 최대화하는 방법일까? 그거를 또 따지기 위해서 회사별 필통, 가격, 생산 비용 같은 것도 또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필통 하나를 생산하는데 대체로는 1,50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가해사는 2,200원에 팔고 나해사는 2,300원, 다해사는 2,400원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생산 비용 1,500원인데 어느 정도에 팔면은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판매 가격일까? 이런 걸 또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필통을 어떻게 새로 개발해서 얼마만큼의 가격으로 판매할지 정하는 거야. 이걸 정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팔아야지만 이윤을 얻을 수 있죠. 만들 때는 생산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 만드는 물건 자체가 소비자가 좋아하는 물건이어야지 많이 팔리죠. 그러니만큼 소비자가 어떤 물건 좋아하는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필통 중에서도 1000필통이 제일 많이 팔렸죠. 1000필통을 좀 더 좋아한다. 이런 식의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서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합리적 선택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업이 만약에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과 경쟁에서 밀려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좀 어려웠어요. 경제? 아니 근데 어렵더라도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니까요. 간식 사 먹었어요? 아침밥 먹었어요? 다 밥 먹는 모습이지만 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게 한쪽으로는 소비활동, 경제활동이라고? 맞아요. 알아둬야 한다는 거죠.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퀴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하는 경제주체입니다. 바로 가게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줘.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해요.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합니다. 맞아요. 기업이 이러한 경제활동하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어요. 자, 가게는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도록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 경제 이야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푹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